67세 간호사, 은퇴 후 한국 돌아왔다가 절망했습니다. 다시 미국행 고민 중. 안녕하세요. 혹시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은퇴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는 의외로 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은퇴를 로망처럼 그리지만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마구 쏟아지거든요. 제가 아는 67세 간호사분도 오랜 세월 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평생 벌 만큼 벌었고 한국에 돌아가 여유롭게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게 생각만큼 녹록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대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은퇴하신 분이든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든 간에 분명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은퇴 후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중간중간 실제로 있었던 사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시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생 이막 준비가 충분했나? 우리 주변을 보면 은퇴 직전에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갑자기 퇴직하고 나면 불안과 공허함이 엄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쉬려니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번잡한 생각이 끝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 문화나 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한 1020년 전 떠날 때랑 지금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사례 1. 65세 전직 교사 A씨. A씨는 호주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그래도 고향인 한국이 최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 주제도 잘 맞지 않고 물가나 집값은 자꾸 오르고 의료나 복지제도 같은 부분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아 당황했다고 해요. 나름 호주에서 이런저런 준비도 했고 연금도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괜히 밖에 나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더랍니다. 결국 A씨는 2달 만에 다시 호주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선 반년쯤 지나서야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한국에 재정착하기 위해 재차 귀국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즉, 은퇴라는 게 딱 그날부터 완전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획과 준비가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몸소 느끼신 거죠. 2. 예상보다 복잡한 재정 문제. 2번째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돈 문제예요. 간호사건, 교사건, 엔지니어건 간에 은퇴를 앞두고는 모두 연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내가 모아둔 저축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구나 하는 순간이 꼭 온다니까요. 특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물가 차이라든가 세금, 부동산, 의료비 등의 문제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만약 연금을 해외에서 받고 있다면 환율 문제로 수령액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이나 노후복지제도 같은 게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68세 전직 IT 엔지니어 B씨. B씨는 미국에서 정년 직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을 받고 거기에 개인연금까지 꽤 알차게 들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전원주택도 한 채 사두고 여유롭게 살겠다 하고 왔는데 문제는 유지비와 세금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환율 따라 매달 달라지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취득세, 재산세가 계속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더해지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이 닥쳐버렸죠. 그때 B씨가 하신 말씀이 은퇴하고 나니 내 자산이 마치 모래 알갱이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엔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다시 몇 년 정도는 미국에서 자문역으로
재취업해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듯 재정 문제는 준비를 잘해둔다고 해도 실제로 겪어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가급적 여유로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당장 큰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쓰기보다는 소도시나 교외 지역에서 임대 형태로 살아보면서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드나 확인해 보는 거죠. 3. 소속감과 외로움의 문제.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건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속해 있던 직장 혹은 단체 또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요.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없어지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도 없어지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하면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이 이미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3. 67세 전직 간호사 CC. 오늘 제목에 나온 그분 얘기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병원 근무를 하셨고 이제 드디어 한국 가서 편히 살자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오시니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다들 자기 생활이 바쁘고 이미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고 직장 동료들은 거반 연락이 끊겼고 그러니 하루아침에 한국에 와서 뿌리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고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은퇴도 했고 살 만큼 살았으면 됐잖아. 편히 쉬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게 전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태껏 간호사로서 누군가를 돌보고 급할 때 힘을 보태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허함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결국 CC는 다시 미국행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아직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비상근 형태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진짜 미국으로 돌아가실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실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정리, 준비, 점검, 다시 설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의 시기를 좀 더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대략 아래 3가지는 공통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정 점검을 더더욱 꼼꼼하게. 혹시라도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연금, 예적금, 보험 등을 다시 한번 냉정히 계산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 세금, 주거비용, 예상 의료비 같은 것들도 상세히 따져보면 좋습니다. 주거 형태와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 큰 집 마련이 은퇴 생활의 로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막상 유지비가 버거워지면 곤란합니다. 한두 달 정도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등으로 살아보면서 생활비를 측정해보고 진짜 그곳에 정착할 건지 판단해보는 게 안전하겠죠. 사회적 연결고리 커뮤니티 만들기.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나 혼자라고 느낄 때거든요. 어떤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데라도 의식적으로 참여해보세요. 퇴직 전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조금씩 마련해두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해요. 살아온 방식과 공간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럽고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다시 설계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67세 간호사, 은퇴 후 한국 돌아왔다가 절망했습니다. 다시 미국행 고민 중. 이 한 문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편하고 수월해질 거라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외로움, 재정적 부담, 문화 충격 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당연히 갈피를 못 잡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 미국으로 갈까? 라는 극단적인 선택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여나 한 번에 귀국이 어려웠다면 방법을 조정해서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의 노후가 꼭 안 맞다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을 탐색해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구체적 계획과 점검 프로세스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곧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은퇴 후 갑작스럽게 맞은 어려움에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라는 건 모든 게 끝났네. 이제 편히 쉬기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가 열렸으니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까? 를 고민하는 멋진 도전의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인생 2막을 조금 더 지혜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순간이 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한번 크게 심호흡하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은퇴 이후의 진짜 현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